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LNF 끝났다. 2차 전지 늦기 전에 이제 이 종목에 몰빵하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LNF 끝났다라고 하니까 LNF 뭐 이제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LNF의 주주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린 게 LNF의 주가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을 할 때 보통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벌써 10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LNF가 추가 2배, 3배 이런 파동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종목의 2배, 3배, 뭐 많게는 10배까지의 파동이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LNF가 아니라 다른 종목, 2차 전지 관련돼서 다른 종목으로서 수익을 좀 보자라는 내용으로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보면 최근에 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기관은 팔고 있었는데 뭐한다. 외국인은 지금 3주 연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사는지 봤더니 뭐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뭐예요? 코스닥 주간 1위 뭐다? 순매수 1위 NLF. 사실 뭐 지금 LNF를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외국인이 LNF를 매수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은 뭐예요? 테마라든지 이제 업종으로 엮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LNF를 이렇게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LNF를 매수했으니까 LNF가 무조건 간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LNF가 간다고 하면은 2차 전지 업종들의 반사이익과 함께 동반 상승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전지로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예요?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2차 전지 주들이 힘받는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자, 인플레 감축법 통과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수혜주들의 상승세에 대한 기대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공부를 해 봐야겠죠.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확실하게 이 인플레 감축법 통과 이후에 수혜받을 수 있는 이 기업과 수혜받지 못하는 기업이 나뉩니다. 정확하게 그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뭐예요? 자,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한국산의 전기차 보조금 제외한대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다 하면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뭐예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뭘 할 수 있다. 이 제외하는 이유를 확인했을 때 이 뭐예요? 인플레 감축법과 함께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만한 그 종목을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제외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하지만 뭐라고요?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뭐 사실 애초에 뭡니까? 이런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모든 법안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도 그렇고 뭐합니까?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예요? 우리나라 국내 시장 이 전기차의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중국산 핵심 광물의 이 사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핵심 광물을 여러분 뭔지 다 알 거예요. 뭐예요? 자, 배터리 핵심 원자재 뭐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구리 등 이 뭐예요? 이 모든 것들 대부분이 뭐예요? 대부분이 실제로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고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5대 사업 분야 중 하나로 배터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재 소재인 뭐예요? 양극재 소재로 사용하는 산화 코발트, 그 다음에 음극재 핵심 소재 인조흑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의존도가 거의 약 70%라는 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쳐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핵심 광물의 사용이고 그게 이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이제 흑연, 망간, 구리 등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죠. 자, 뭐냐?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조건의 차량 가격 쭉 나오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견제와 미국 내 생산 지원을 위해 소재와 생산지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해야 된다? 리튬과 코발트 같은 배터리 광물 소재가 미국과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추출되거나 가공되어야 한다. 그럼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 생산 조립도 상당 부분 북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다? 리튬과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아무래도 못 받는 이유가 아무래도 리튬과 코발트란 거예요. 코발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여기서 이제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 LNF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LNF 같은 경우는 이 니켈의 비중이 90%가 넘어가면서 코발트가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면은 보통은 이 코발트 비중이 어느 15% 정도 나옵니다. 15% 정도 나오는데 이 코발트 비중의 이 극소 이제 최소화를 시킨 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 앞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코발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제일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게 애초에 최초에 뭡니까? 니켈 90%의 NCMA 이제 그 니켈 90%의 배터리 덕분이었죠.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다? 이제 코발트의 최소화다. 사실상 이제 저 코발트 배터리가 되겠다는 건데, 자, 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 지금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중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코발트 비율 5% 이하로 낮춘 NCMA 배터리를 올해 말부터 양산할 계획이라고 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니켈 비율 88% 이상으로 올리고 거의 LNF와 비슷하죠. 90%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코발트 비율을 5%까지 낮춥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코발트 비율을 낮추면서 이 관련된 기업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뭐냐고 하면은 이 코발트 비율 5% 이것도 지금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건 아니다.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과거에도 배터리 업계가 양극재 주요 소재인 뭘 하려고 있어요? 코발트 다이어트에 박차를 가고 있다 해서 코발트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까지 줄어든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게 줄어듦으로써 코발트 함량을 줄여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되니까 어쨌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야? 테슬라 이제 LNF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엮이면서 크게 갔잖아요. 테슬라는 뭐다? 테슬라는 배터리데이에서 코발트 함량 0%인 코발트 프리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코발트 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15% 내외인데 이 비율이 지금 5%까지 급격하게 낮춰서 배터리 생산 계획이지만 뭐 한다?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코발트 프리라고 하면서 뭐예요? 이제 코발트 사실상의 제로를 선언했죠. 그렇기 때문에 5% 가지고서는 이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눈에도 안 들어온다는 거고. 자, 어쨌든 문제는 지금 봐보세요. 제가 왜 LNF가 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1년 반 만에 10배 오른 LNF라고 하죠. 근데 LNF가 점프의 원동력이 뭐라고 해요? 10배나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상의 NCMA 양극재로 차별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NCMA는 아까 했듯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니켈 같은 경우가 이제 얘네가 니켈이 90%라는 거지 코발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테슬라 지금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른 이 수혜로서 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발트 프리까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코발트를 제로 0%까지 낮췄을 때, 그러니까 이제 NCMA라는 게 아니라 코발트가 없어야겠죠. 없는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코발트 프리를 통한 이 수혜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 종목이,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NCMA 배터리 이제 양극재 관련해가지고 NCMA 양극재 관련해서 이 배터리 수혜로서 LNF가 이 테슬라발 모멘텀으로서 뭡니까 10배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이 테슬라가 뭐합니까? 테슬라가 이제 코발트 프리를 선언하면서 이 LNF 말고 이 다른 기업의 이 코발트 프리 양극재 배터리를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종목도 엄청난 시세와 함께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10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이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뭐예요? 자, 원자재 값 상승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뭐한다? 값싼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선호하는 형상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가 LFP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래서 배터리 원자재 중 가장 값이 비싼 코발트를 빼고 뭘 넣어요? 망간이나 니켈 비중을 높여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도 전에 모기업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에서 코발트를 빼고 망간 비중을 높인 망간 리치 하이망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자, 삼성 SDI도 사실 비싼 코발트를 제외해서 망간 비중을 높이는 배터리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뭐다? 이제는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망간 배터리, 이제 망간 관련 수혜주들이 LNF의 후속주로서 큰 시세 분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뭐 해보자?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국내 배터리가 그 뭡니까 업계는 니켈에 뭐 배터리 낮추고 쭉쭉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망간은 니켈보다 글로벌 매장량이 1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가격에서도 뭡니까 니켈이 2330달러라고 하면요, 코발트 메탈은 59,950달러, 코발트는 2배죠. 근데 이 코발트보다 거의 반값인 게 니켈이에요. 근데 뭐예요? 페로망간은 뭡니까? 페로망간은 거의 50배 저렴합니다. 거의 40배가 저렴해요. 40배. 여기 50배, 40배를 때려박아 버리면은 이제 코발트 관련한 가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망간이 이제 망간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문제인 배터리의 가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쟁력에서도 코발트라든지 니켈보다도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좋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총성 없는 망간 전쟁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이제는 NCMA, 니켈, 코발트가 아니라 망간, 배터리에 들어간 망간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의 2차 전지의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보면서 뭐하자? 망간 관련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했듯이 테슬라가 얘기한 것만큼 일론 머스크는 뭐예요? 일론 머스크가 연구한다는 고만간 배터리 한국이 선두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 K 배터리에서 한국 3사도 망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망간에 집중 투자, 망간에 집중 뛰어들었다 했죠. 그래서 이 망간 관련해 가지고서도 또 국내 시장에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망간 배터리가 나와준다고 하면은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LNF의 후속주가 나오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망간 관련 수혜주로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보면 과거에 테슬라 뭐예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량 교체, 자회사 차세대 리튬 인산철 전지 개발 부각하면서 코인테크에 따르면 자회사 탑머티리얼의 가격이 비싼 코발트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화재나 폭발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차세대 코발트 프리 양극재 리튬 인산철 전지를 개발해 뭐 쭉쭉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LFP 배터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과거 테슬라가 이제 LFP 배터리를 이야기했을 때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얘 여기도 나왔다시피 뭐예요? 자회사죠. 근데 얘네 자회사가 이제 뭐냐고 하면 종속회사 탑머티리얼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 추진이라고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가 이 탑머티리얼이 뭐라고요? 자, 탑머티리얼이 2차 전지 제조기업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차세대 양극재 및 고성능 전극 제조 등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망간을 주 원료로 한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아까 이제 코인텍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다시피 차세대 양극재 망간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를 엮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뭐냐고 하면은 이 뭐예요? 이제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멘텀. 우리 예전에 주가의 작업을 굉장히 크게 했던 종목들 보면요. 자회사 상장한다고 하면 주가가 진짜 뭐 4배, 5배, 10배까지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코인텍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모멘텀까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코인테크는 심지어 뭐래요? 테슬라를 발굴했던 외국 펀드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고 아까 앞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미국 업체와 계약 급증하면서 코인테크가 뭐예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합니다. 공급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부품 공급이 굉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황적인 종목, 자, 코인테크를 지금 차트를 본다 했을 때 얘가 우상향하려면 올라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천천히 꾸역꾸역.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차익 원해하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있고 제가 매일같이 뭐합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단기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진이강태공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플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8월 5일에는 뭘 소개시켜드렸냐? 미투입니다. 미투. 자, 미투온이라는 종목을 이제 8월 5일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정확하게 약 2주 10거래일 내로 해가지고 50%까지 수익. 지금 뭐 6,000원대를 지켜낸다고 하면 추가 급등세 나왔을 때 70%,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단기간에 빠른 시세 차익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이강태공이랑 어플 매일같이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다운을 받으셔서 이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